은퇴 준비만으로 충분할까? 요즘 사람들 사이에 은퇴 준비라는 말이 화제가 되잖아요. 46세 대기업 팀장이 10억 원을 모으고 은퇴했지만 결국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리면서 과연 은퇴 준비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릴 적부터 충분히 모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온 우리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게 이야기해보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한번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40대 중반 직장에서 열심히 커리어를 쌓으며 미래를 위해 저축을 시작합니다. 내가 10억만 모으면 이제 은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쏟아지면서 경제적 자유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 46세 대기업 팀장 김모 씨의 이야기. 김모 씨는 40대 초반부터 철저한 자산 관리와 저축으로 10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안정된 수입도 있었고 은퇴 후에는 조기 퇴직을 통해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이제 10억이면 충분하다며 마음속에 큰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은퇴 초기 김모 씨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에 몰두하며 즐거운 노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 문제와 예기치 못한 생활비 지출이 잇따랐고 사회적 관계도 점점 단절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 끝에 생활비 보충과 사회적 교류를 위해 가까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준비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이 내 삶을 완전히 책임해주진 않더라고요라고 김모 씨는 회상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즉 마음가짐,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 50대에 은퇴한 치과의사 박모 원장의 이야기. 박모 원장은 평생 치과 진료에 전념하며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은퇴 자금을 쌓아왔습니다. 나는 치과의사니까 내 돈 관리도 잘할 줄 알았다라는 자신감으로 10억 원을 모으고 조기 은퇴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은퇴 후 박 원장은 오랜 시간 진료 현장에서 쌓인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고리가 사라지자 심리적으로 큰 공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느낌이었죠. 사람들과의 소통, 그 속에서 느끼던 성취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국 박 원장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은퇴 후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과 소규모 치과 무료 진료 캠프를 열며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 47세 스타트업 CEO 이모 씨의 이야기. 이모 씨는 젊은 시절부터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성공과 함께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모으고 47세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은퇴하면 이제 편안하게 내 삶을 즐길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그였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은퇴 후 이 씨는 한동안 여행과 취미생활에 몰두했으나 곧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과 시장의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시절의 모험심은 은퇴 후에도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자유였는데 자유로운 삶이 오히려 불안정함을 동반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죠.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며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은퇴 준비 그 이상의 것.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일정 금액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돈은 분명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돈이 의미 있는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사회적 관계의 단절, 심리적 공허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단순한 재무적 안정성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과 정체성 유지. 오랜 기간 직장에서 일하며 형성된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은 은퇴 후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는 취미나 봉사활동 또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계. 친구, 가족, 동료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은퇴 후에도 큰 힘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두면 은퇴 후에도 외로움 없이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유연한 생활 설계.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은 삶의 설계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의 비상금 마련과 함께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아실현과 지속적인 학습. 은퇴 후에도 자기개발과 학습은 큰 활력이 됩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라는 단어가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모 씨, 박모 원장, 그리고 이모 씨의 사례는 모두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설계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지금부터 심리적 준비,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유연한 계획을 함께 고민한다면 단순히 돈이 아닌 진정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은퇴 준비에 대해 걱정하거나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글이 작은 위안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처럼 은퇴 준비는 단순한 자금 마련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은퇴 후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실행 가능한 전략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일상 속 작은 목표 설정하기.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큰 변화를 겪으면서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은 매일 혹은 매주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 확장. 은퇴 전부터 관심 있었던 분야의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또는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건강관리 루틴.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검진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산책을 하거나 요가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세요. 사회적 활동 참여. 지역 커뮤니티 센터,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적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이는 외로움을 달래고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 새로운 커리어와 도전의 기회 모색하기. 은퇴가 꼭 직장에서의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컨설팅 및 멘토링. 과거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하여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전문가로서 컨설팅이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및 재교육 은퇴 후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면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교육 과정이나 강좌에 참여해 보세요. 온라인 강좌나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만의 비즈니스 앞서 이야기한 이모 씨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불안정함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준비와 시장 조사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안정과 유연한 재정 관리. 10억 원이라는 자산은 큰 금액이지만 은퇴 후에는 다양한 지출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상금 마련 매달 일정 금액은 반드시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 은퇴 전에는 주로 안정적인 투자에 집중했더라도 은퇴 후에는 더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며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해 보세요. 소비 패턴 재정비. 은퇴 후에는 소비 습관 역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진짜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4. 정신적, 감성적 준비와 자아 실현. 은퇴 후의 삶은 때로 외로움이나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감성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 갖기. 은퇴 후에는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기쓰기나 명상 또는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기.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위한 계획 수립의 시작점이 됩니다. 심리 상담 및 커뮤니티 지원. 만약 은퇴 후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길은 때때로 예기치 않은 실패와 좌절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경험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과거의 실패나 좌절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은퇴 후에도 처음부터 완벽한 성공을 기대하기보다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즐기세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 유지하기. 은퇴 후의 삶은 한 번에 정해진 궤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격려하며 꾸준히 나아가세요. 마치며 은퇴 준비는 단순히 10억 원을 모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준비를 포함합니다. 김모 씨, 박모 원장, 그리고 이모 씨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향을 찾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챕터입니다. 이 챕터를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써내려가기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쌓아 올린 작은 성공들이 모여 결국은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은퇴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